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심플리시티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시작 메뉴에 들어가셔서 심플리시티 폴더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워크벤치라고 있습니다. 자, 워크벤치를 실행을 해줍니다. 워크벤치를 실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실행한 것처럼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실행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는 일반 권한으로 실행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생성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New 부분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제일 먼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패스워드는 규약이 있습니다. 영문,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렇게 조합을 해서 9글자 이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패스워드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아이디는 어드민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9글자 이상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자, 이렇게 해서 next 하면 저장하는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일반 권한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C 드라이브에 많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명은 여기에 프로젝트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명은 edu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C 드라이브에 edu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일반 권한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요 하시고 저장하는 경로를 C 드라이브가 아니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프로젝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 아이디는 유저네임은 어드민 똑같이 어드민으로 하고요. 패스워드는 9글자 이상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까지 해서 next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위치는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명은 동일하게 edu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저장이 생성이 됐죠. 자, 이렇게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바탕화면에서
아까와 같이 워크벤치를 실행을 해서 자, 워크벤치에서 오픈을 선택해서 프로젝트가 저장된 경로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프로젝트 폴더에 가셔서 add라는 C 드라이브에 add라는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이 됐고 이 속에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add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죠. 워크벤치 프로젝트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젝트를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은 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셔도 되고 직접 폴더에 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생성된 프로젝트에 아까 팝업 창이 떴을 때 제가 그냥 확인으로 넘어갔었는데 거기에 속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팝업 창이 이렇게 떴었죠. 자, 여기 팝업 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왼쪽에서는 처음에 제너럴 탭입니다. 제너럴 탭에서 왼쪽 부분은 옵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지, 그러니까 알람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 그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포인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다, 아니면 스테이터스 로그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로그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기록을 할 거다, 또는 알람 앤 이벤트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뭐 저장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트렌드에서 만약에 액션 카렌더라는 기능을 써서 달력 기능이죠. 액션 카렌더를 열어서 내가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을 입력해서 트렌드를 여는 그런 기능을 쓰고 싶다 하시면 그 달력을 열어야 되는데 엑셀에서 보시면 달력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심플리시티도 액션 카렌더라고 달력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할 때 이걸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MS SQL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심플리시티는 심플리시티 전용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히스토리안입니다. 만약에 히스토리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하시고 체크를 지우시고 히스토리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히스토리안을 쓰지 않고 MS SQ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버스 통신을 하게 된다면 모드버스 RTO와 TCP/IP의 슬레이브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레이브와 마스터, 이쪽에 보시면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모드버스 그냥 RTO 모드버스 TCP/IP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슬레이브, 여기는 마스터입니다. 슬레이브와 마스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리시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을 모드버스 서버로 다른 컴퓨터나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버스 서버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서버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리얼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모드버스 RTU, 그 다음에 우리가 TCP/IP 방식으로 모드버스 통신을 할 거다 그러면 모드버스 TCP/IP.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사용할 만한 옵션들은 없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만약에 서버를 리던던트로 구성을 하겠다 그러시면 서버 리던던트, 그 다음에 SPC 차트는 SPC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그 용량이라든가 뭐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버퍼량 등을 실시간 감시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센츄리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창에서는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모드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OPC 프로토콜이죠. OPC 클라이언트는 무료로 배포된 오픈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OPC 클라이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 만약에 모드버스를 사용한다. 모드버스도 많이 쓰죠. 그래서 모드버스를 쓴다. 그러면 모드버스 TCP/IP 베이스면 모드버스 TCP/IP 시리얼 방식이다. 그러면 모드버스 RTU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PLC 프로토콜입니다. 자, 내가 PLC랑 통신을 한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PLC 종류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요. PLC 종류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기본 사양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선택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프로토콜들을 더 선택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플리시티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다. 그러시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심플리시티에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리시티에서 제공하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이 아니라 나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쓰고 싶다 하시면 모드버스를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거를 OPC로 컨버팅 시켜주고 우리는 OPC로 받아서 심플리시티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게 OPC 프로토콜 또는 모드버스입니다. 자, OPC와 모드버스는 그 범용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어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PLC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콜 선택과 그 다음에 사용할 옵션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탭에 들어가시면 자, 심플리시티는 서버와 뷰어로 나눠집니다. 서버와 뷰어의 차이점은 서버는 방금 만든 것처럼 프로젝트 폴더에 모든 포인트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과 포인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뷰어라고 하면 다른 PC에서 서버 PC에 접속을 해서 서버 PC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그 화면을 그림 형식으로 캡처 떠오듯이 이렇게 갖고 와서 모니터링 해주는 게 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어를 설치하시게 되면 뷰어 PC에는 스크린 폴더만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 폴더를 갖다 놓으면 그 스크린 폴더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그 스크린에 사용되는 모든 포인트를 서버에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게 서버와 뷰어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서버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뷰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시면 뷰어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든 멀티캐스트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자, 브로드캐스트라면 IP는 모릅니다. 불특정 클라이언트에게 나에게 요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뿌리는 거죠. 데이터를 뿌리는 게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자, 멀티캐스트는 특정 IP를 가진 PC와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P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컴퓨터에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뷰어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그 뷰어와 1대1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멀티캐스트입니다. 자, 요렇게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뭐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갖고 가서 어떤 PC에서든 매니지먼트 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매니지먼트에서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신 지금 현재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서만 난 수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이 컴퓨터에서만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PC UA가 있죠. 만약에 심플리시티는 OPC 서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OPC DA 서버가 있고 UA 서버가 있습니다. 자, DA 서버 같은 경우는 나중에 DA 서버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만약에 UA 서버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속성에서 UA 서버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이 UA 서버에 다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방금 입력했던 이런 속성들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제는 포인트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내가 갖고 가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고 싶다. 또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작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 백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워크벤치를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 edu가 프로젝트 폴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죠. 자, 실행 중일 때는 압축을 했을 때 압축에 오류가 발생됩니다. 자, 압축이 100% 완료가 안 되죠. 이렇게 압축을 하면 오류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압축을 하시면 프로젝트를 열어둔 상태에서 압축을 하시면 이 압축 파일이 정상적으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풀러가지고 나중에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되고 또는 일부 포인트가 뭐 날아가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실 때는 항상 돌아가고 있는 워크벤치를 꼭 프로젝트를 정지하시고 워크벤치를 닫으신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지시키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 폴더를 압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만 해주시면 백업이 된 겁니다. 자, 요 파일만 있다고 하시면 요 파일만 잘 보관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를 어떤 PC에서든 이 압축만 풀으시면 C 드라이브에 압축만 풀어 놓으시면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컴퓨터가 만약에 어떤 트러블로 OS가 깨져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다 그렇더라도 이 압축 파일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면 나중에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백업하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다 정지하신 상태에서 그냥 압축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정 PC에서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많은 파일들 중에서 일부 데이터들을 바이러스로 백신에서 바이러스로 검출이 돼서 이거 지워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나 아니면 USB로 옮기면서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압축하지 않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압축을 해서 이렇게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백업하고 또는 보관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